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안녕하세요. 저 이희수 작가예요. 저는 사실 드로잉을 꼭 보여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로잉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간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작가가 느낀 감정, 생각에 대한 어떤 흔적, 발자국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오히려 보고 그림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시고 또 작가를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작가를 이해하면 그림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잉을 꼭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중에 몇 개는 실제로 토보이가 살아있을 때 제가 진행했던 드로잉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2월 24일날 옷 사주고 제가 좋아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이걸 드로잉했던 날에 날씨, 냄새, 뭐 풍경 이런 게 다 생각이 나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플 때 제가 했던 드로잉인데 호랑이 기운 받아서 빨리 낫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의미였고 저는 떠보기가 약간 인사하는 것처럼 전시 때 갤러리 전시 때 공개하지 않은 작업이에요. 갑자기 이건 뭐냐 이러실 수 있는데 떠보기 떠나고 나서 제가 2년 되던 날 나무가 흔들리는 그 바람을 보면서 이제 혹시 이렇게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처럼 전시를 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도 사실 저의 그 시그니처 노란 돋보기를 이번 전시를 위해서 따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색감에 대한 또 이 터칭에 대한 제 그림에 조금 그 변화가 있었는데 요 지금 두 개의 작업이 되게 새로운 작업이에요. 파란색 배경과 이 그림과. 그래서 지금 요것은 23년도 강아지 박물관 전시 때 전시됐던 그림인데 이거 약간 좀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라면 제가 터치를 더 많이 넣었던 비록 저는 강아지를 그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만 그리는 작가는 아니고요. 강아지를 통해서 또 도무기를 통해서 이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 얘기하고 싶어요. 강아지 안 키우시는 분들도 공감하는 우리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또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 그림에는 항상 이렇게 숲과 반려동물이 같이 등장을 해요. 보는 사람들한테 제 그림이 어디가 좋으냐면 현관에 두면 정말 좋거든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바라보면서 초록의 색채로도 힐링을 하고 이 표정을 통해서도 나 오늘 힘낼 거야 라는 의미로 돌아와서는 또 정말 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밝고 행복한 그림에 빠져 살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연못이 등장하고 내면의 평안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재들이 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강아지만 있지만 가끔 이 까만 고양이도 놀러 오거든요. 동네 고양인데 해도 쫓아버리고 친하지 않지만 함께 어울려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 요 시리즈가 10%의 초대라고 해서 마당에서 새들과 밀당하면서 놀던 그런 작품을 표현한 거고요. 이제 이쪽에는 Bright Days Are Coming이라고 해서 저의 삶을 참 많이 담고 있는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사회 초년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을 입학하거나, 우리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밝은 날이 금방 올 거야, 화이팅이야, 힘을 내, 그러면서 이제 황금 열쇠를 들고 있고 네잎클로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힘을 내고, 내가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서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힐링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단지 여사를 생각하면서 너 정말 차를 잘 타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이제 그런 모티브에서 시작이 된 건데, 이 쿠마의 오르카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작품들을 시리즈로 제작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인데, 이제 나와 함께 여행을 갈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행이라는 거에 저는 인생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굳이 개와 개가 아니라 개와 고양이인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서로가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같은 사랑길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이에요. 여기 애플 오브 마이 아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너무 나쁘지 않은 소중한 존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여기가 마음의 숲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음의 숲 시리즈인데, 우리가 떠나고 나서는 이렇게 크게 등장하는 걸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사실 아직 1년도 안 됐고 사진도 못 열어보고, 우리 엔젤이 사진도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 녀석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제가 조금 일어난 것 같거든요. 저도 모르게 연못을 그리고 있고 나무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1호 작품들에다가 나무의 점만 찍으면서 그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치유를 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래 아직 나 이렇게 살아있어, 나 숨 쉬고 있어, 나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작품이 저한테 너 힘을 좀 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를 앞두고 다시 좀 거만한 포즈도 그려보고 조금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달까지는 붓을 들 수도 없을 지경이었었는데, 작품 하면서 그런 아픔도 누구나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저부터 반려동물 작가이니까 좀 더 지혜롭게 겪어나가고 또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이 제 작품 속에 표현이 되고, 그것을 보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였냐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무섭다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지금까지 본 고양이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가족인데 왜 주변 사람들은 고양이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작품을 시작했을 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고양이들은 예쁜 모습이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처음에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제가 사람처럼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고양이를 그냥 하나의 그냥 동물만 생각하고 생명체로 안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한복을 입고 딱 측면을 보면서 딱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면 사람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봐주길 원하는 거에 뜻에서 이렇게 모자도 쓰고 한복도 입히게 됐고요. 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왜 한복이었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명한 전공이다 보니까 좀 전통적인 걸 또 찾게 되었고요. 또 제가 고양이에 대한 색안경을 벗겨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친근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이 민요사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그리게 되었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봄 조바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여성들이 겨울에 많이 쓰던 모자이고요. 모자 안에 봄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나리를 넣었고 꽃을 넣었고 옷 같은 것도 원래는 한복 문양이 용어로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고양이 이모티콘이랑 좋아하는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한복 문양을 좀 귀엽게 바꿔봤어요. 색감 자체도 보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고 좀 잔잔한 감상을 하실 수 있도록 파스텔 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저는 액체 물감이 아닌 고체 가루로 된 물감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루 물감을 잘 개어서 물이랑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올려주면 이런 부드러운 색감이 나오게 되고 아크릴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바를 수 있는데 분명한 물감을 여러 번 더 발라야 돼요.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대신에 그런 시간들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 번 더 바르게 되면 부드럽고 약간 깊은 색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깊은 색감을 낼 수 있는 게 동양화만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깜빡이는 그런 욕심을 많이 취하는데 이거를 좀 담고 싶어서 담은 느낌을 좀 넣었고요. 전체적으로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한지 자체도 좀 부드러운 색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이 작품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된 작품인데 이제 제가 고양이 편견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하면 뭔가 이 편견에서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됐는데 고양이랑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환경으로부터 자유라는 의미를 좀 압축시켜서 나비를 그렸고 옛날 문화에서 고양이랑 나비가 각각 장수를 의미했다고 해요. 근데 나비랑 고양이랑 같이 한 작품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작품을 펼쳐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는 모든 고양이들이 실제로 다 존재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길고양이고요. 길고양이. 이 아이는 사연이 되게 마음에 아픈데 다른 가정집에 입양을 갔다가 병이 생겨서 키우시는 분이 하양을 하셨어요. 하양을 하셔서 6개월 생후에 입양하는데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제가 이렇게 잘 따르는 겨냥이 같은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그런 모험을 조금 작품에 담고 싶어서 감상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으로 그리겠다고 제가 제 동네 고양이 밥줄을 캔방인데 그중에 제가 밥을 숨겨주는 아이예요. 뒷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담았고요. 이 아이도 하얀색 아이.
했던 눈을 감상자들한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그리게 되었고 30분 동안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양이의 눈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분께서는 고양이 눈이 너무 무서워서 고양이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작품을 통해서 고양이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바라봤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작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색안경을 바꿔드리고자 시작을 한 건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가 뭔가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품 활동을 편견으로부터가 아닌 이제 고양이의 매력, 귀여운 행동들, 엉뚱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그려나갈 것이고 동양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서양화보다는 생소한 장르인데 동양화도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무한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리고 싶어요. 동양화 작가님들 보시면 많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놀이를 한다는 의미를 총 3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숨바꼭질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가운데 작품처럼 고양이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숨어서 응시를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역할이겠죠. 근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째 시리즈예요. 그래서 술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이인데 그래서 이제 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장난스러운 재미스러운 요소를 좀 담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작업이고 실제로 손 같은 경우는 살짝씩 터치를 해보셔도 괜찮은 그런 작품이어서 끝맛이 한 번씩 만지면서 조금 따뜻한 그런 감정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작품에 바다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제가 바닷가에 살진 않는데 바다를 되게 좋아해서 좀 기운을 받는 장소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휴식의 역할로서 이제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좀 담고 싶어서 바다랑 같이 작품에 좀 되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근데 이 가운데 거 같은 경우는 작년 작품인데 이 친구랑 저기 있는 하루랑 다르게 조금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저희 하루의 아기 때 모습이에요. 참 고양이가 아기 때는 조금 하얀데 크면서 그 색깔을 좀 찾아서 좀 어두운 색을 띠게끔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또 가운데 작품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옛날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던 거고 저 끝에 있는 새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 바다를 같은 곳을 응시하는 하루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들을 그 캔버스 액자에 표현을 해서 저 입체감을 두고 그 상황을 같이 느껴보자는 의미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네, 좀 같이 보시면서 만져보시기도 하면서 좀 그런 좀 따뜻한 감정에 좀 받고 가시는 전시가 됐으면 좋습니다. 동물전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물 친구 여러분 다들 환영합니다. 강동문화재단 역사상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하는 공식 행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이고요.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왔지만 달팽이도 왔고요. 앵무새도 왔습니다. 도마뱀 친구도 오기로 했는데
맞나요? 맞네요. 사실 이 전시는 작년에 저희 문화재단 직원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1등상을 수상한 우리 직원의 아이디어로부터 이 기획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다 예쁘죠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서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해 박수.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올해 강명시가 아이들 놀이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어디인지 몰라요. 3개 맞습니다.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어디일까요? 어디? 네. 땡! 안양천은 하나 맞아요. 말씀드릴게요. 그 물놀이, 물놀이 하는 데 있잖아요. 안양천에. 그 옆에다가 합니다. 새로. 그 옆에다 하나 하고요. 목감천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목감천 너무 자주 찾기 위해서, 우리 시군부서에서 못하겠다고 계속 우겨서 그렇게 포기했어요. 두 번째 또 어디일까요? 네, 시민체육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현재 지난번에 한번 토론하셨죠? 네, 마지막에 제가 기입하겠다고 했어요. 구세에다가. 대표에서 한번 선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미 예산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 선택을 하든지 그 옆에도 한번 그 실내체육 주변에도 옮겨서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차이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어디 아시는 분? 네. 땡. 어디요? 일직도 어디? 땡. 네. 뭐라고요?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요거 그 양지체육공원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경골관 방향 우측에 양지체육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전혀 안 보여요. 옛날에 공동묘지에 거기를 이전하고 체육관을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해요. 거기를 이용 안 해서 거기를 일부만 전체 일부만 놀이터로 조성하라. 제가 진짜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박수 한번 주시고 내년에도 하니까 아직 계획이 없대요. 내년에 했으면 좋겠죠? 네. 내년에 해달라고 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면 다양하게 그래야 아직까지도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인정의 감정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는 형태를 최대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양하게 이런 행사 많이 하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정책들 시가 많이 세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준비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너무 지금 세계에게 공모사업에서 약간 떨어지는 이상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공모사업 하나 저쪽에 동굴 앞에 18만 평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해요. 이게 경기도 지정 승인이 지난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고시하면 내년에 토지 조성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시공할 걸 갈 거예요. 그럼 거기 조성했는데 거기 반려동물 병원이 크게 들어가요. 거기도 멋지게 좀 잘할게요. 그동안 작게 놀이터 하는 것은 제 관점이 굉장히 넓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로 갈 수 있는 놀이터를 찾아보려고 그곳에 준비하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즐거운 시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